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지난 7일 새벽 최종 확정됐습니다.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원주와 강릉을 제외하고 도내 모든 지역의 선거구가 조정됐습니다. 또다시 선거구가 대폭 변경되면서 일부 지역의 유권자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각 정당 공천 작업과 예비 후보들의 출마도 혼선을 겪고 있는데요. 도내 반응을 정리했습니다. 국방개혁의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까지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도내 접경 지역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삼중고에 시달리는 접경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잇따라 생기며 원주시가 도내 최대 도시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늘어난 지정읍면을 읍이나 동으로 승격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이 쏠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21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원주와 강릉을 빼고 사실상의 모든 선거구가 재조정됐습니다. 먼저 21대 총선 강원도 선거구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는 지난 7일 새벽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포함됐습니다. 강원도는 기존 8석을 유지했고 6개 선거구로 묶인 거대 선거구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원주와 강릉을 제외한 모든 선거구가 새롭게 짜였습니다. 강원도 정치 1번지 춘천은 둘로 쪼개져 춘천, 철원하천, 양구, 갑과 을로 나눠졌습니다. 춘천, 철원하천, 양구, 을 선거구는 춘천시 신부급을 비롯한 북부 지역 6개 지역이 철원, 화천, 양구와 붙었습니다. 나머지 19개 동과 면이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가 됐습니다. 또 홍천은 횡성, 영월, 평창과 한 선거구가 됐고 태백과 정선은 동해 삼척 선거구와 묶였습니다. 설악권인 속초, 고성, 양양, 인제가 하나의 선거구로 조정됐습니다. 원주는 기존대로 갑과 을로, 강릉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단일 선거구가 됐습니다.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고려하고 예외 조항으로 춘천을 분리해 붙이는 안이 확정된 겁니다. 새로운 선거구는 모두 4개 시군 이하로 구성됐습니다. 6개 지역으로 묶인 거대 선거구는 피했지만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는 여전히 서울 면적의 9배에 해당합니다. 선거구가 대폭 변경됨에 따라 각 정당들도 후보자 공천에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공천을 확정지었던 일부 지역은 재공천을 결정했고 추가 공모 계획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각 정당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각 선거구별 후보자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 선거 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도내 선거구가 20대 총선과 비교해서 대폭 변경됐는데요. 특히 일부 읍면동만 다른 군 지역과 합쳐진 춘천에서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고 강원 남부 지역도 선거구 조정에 따른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4개 시군으로 조정된 설악권은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으로 가장 혼란에 빠진 건 신사호동과 서면, 신부급 등 춘천 북쪽 6개 읍면동입니다. 5만 6천여 명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은 춘천에서 분리돼 철원, 화천, 양구와 같은 의원을 뽑게 됐습니다. 지역이 쪼개졌다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와 함께 선거를 거부해야 한다는 격양된 반응도 나옵니다. 누가 나온지도 모르고 어떻게 알아? 그럼 안 하고 싶지. 그렇잖아. 내가 지지한 사람이 나와야 하고 싶지. 그렇지 않고 그냥 모르는 사람 나오면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강원도가 너무 홀대 당하는 거죠, 이거는. 이건 우리 강원도 주민들이 이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20대 총선과 비교할 때 원주와 강릉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의 선거구가 변경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는 인구가 가장 많은 홍천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선거 구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 동해 삼척의 태백과 정선까지 합쳐진 강원 동남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는 같은 설악권으로 분리됐던 인제가 더해지면서
환영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각 정당 간 또 같은 정당 내 예비 후보들 간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본선 대진이 어떻게 짜여질지도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매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대폭 조정되면서 강원도의 정치력 부재와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21대 총선 선거구가 획정된 가운데 여야 정당의 공천 마무리와 후보 간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원주경찰서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천지 신도가 운영하는 업소 목록이라며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를 유포한 A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최근 지역 모 병원, 마트와 카페 등이 신천지 신도가 운영하는 업소이며 포교 장소로 쓰인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 지인들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막연히 추측해 다수가 포함된 SNS 단체 채팅방에 이 같은 내용을 전송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임산부나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다면 외출하지 말고 1339로 문의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자차를 이용하며 의료진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국방개혁이 시작되면서 도내 접경 지역의 상경기는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까지 확산하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주둔 장병의 휴가와 외출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접경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한재영 기자입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내리는 승객을 맞습니다. 손소독도 빼놓을 수 없는 관문입니다. 버스에는 구석구석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고 지역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양구군의 강화된 조치입니다. 덕분에 지역 내 확진자는 없지만 주민들의 마음은 매일이 걱정투성입니다. 국방개혁으로 지난해 수많은 군인이 지역을 떠난 데 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악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전 아예 문을 닫아버려요. 평소보다요? 반이 아니라 3분의 1도 아닌 것 같아요. 없어요. 사람 자체가. 양구도 군인 자체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군인까지 통제를 하니까 아예 없는 거예요. 이 사단 없어진 이후로부터 계속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적조차 없는 거리에서 버텨낼 힘을 잃고 문을 닫은 업체들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수십 년 동안 장사를 내온 상인들도 IMF 때보다 지금이 더욱 혹독하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인구가 그만큼 줄고 또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기반이라든가 이런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IMF는 될 게 아니죠. 지금은 더 심하죠. 친구들 중에서 장사하는 분들도 있고 세탁소 하는 친구도 있고 많아요. 이 친구들도 요건 딸까지만 하고 안 한다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화천군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군장병의 외출과 외박, 휴가까지 통제되면서 거리는 황량할 만큼 텅 비었습니다. 특히 지역의 가장 큰 축제이자 대목인 산천어 축제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상경기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개점 휴업 상태에 빠진 상인들은 마땅히 손을 쓸 방법도 없다며 한숨만 내쉽니다. 올 겨울에 축제는 망가졌어요. 대목인데 아주 올해는 아주 망가졌어요. 여기 가게 문 열어놓고 있어봐야 한 사람도 안 들어와요. 매출이 없다 보니까 그 맹탕으로 그냥 전기세만 나가는 거죠. 뭐.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는 없고 하니까 이제 문을 열어놨는데 장사가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지자체도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고심하곤 있지만 방역 등에 이미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통제도 불가피해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국방개혁에 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욱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접경 지역을 포함한 강원도 경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여전히 꽁꽁 얼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도내에서 처음 발생한 지 2주가 지나가는데요. 강원도의 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2주가 지난 현재
강원도 확진자 수는 9일 기준 28명으로 늘었습니다.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외출을 꺼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횟수를 줄이면서 자연스레 지갑을 닫았습니다. 매일 일 갔다가 집에 와서 이제 저녁에 오후에 집에 가서 나가지 못하고 가만히 들어앉아있지. 일식 겁이 나서 못 나가고 그냥 집에서 그냥 먹고 그러죠. 얼어붙은 소비 심리는 수치로도 나타났습니다. 2달 연속 오르던 강원 지역 소비자 심리 지수는 2월부터 다시 하락했습니다. 대면 접촉이 필요한 서비스 업종이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업소 대상 코로나19 영향 모니터링 조사 결과 최근 도내 외식업체 고객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근처에서 나왔던 곳은 이제 많이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매출도 거의 뭐 반 이상 줄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 저희도 지출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게 충당이 안 되면 아무래도 힘들죠.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줄었습니다. 행사와 축제가 취소되면서 도내 주요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기업들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광원본부가 발표한 2월 강원 지역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보면 제조업 업황 지수가 한 달 전보다 14포인트 내린 48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입니다. 3월 업황 전망 역시 9포인트 하락한 55로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멈춰버린 강원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강원도가 단기 대책으로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관광 숙박업 등에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200억 원 규모의 강원 상품권을 발행해 도민들이 소비를 더욱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작은 규모의 경제 활동들은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공포감을 다시 한번 벗어나셔서 우리 경제가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지는 것을 좀 막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해 올립니다. 여기에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을 착한 건물로 지정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도내 경제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방역 정책으로 경제 주체인 도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우선 안정시켜야 소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일단 제일 시급한 것은 강원 도민의 보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건 안전이 확보되어야 불안 심리가 해소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강원도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또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3월로 접어든 현재 강원도는 코로나19로부터 비교적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 다만 원주는 앞으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경제 붐업을 위한 범도민 대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약국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날짜가 정해지는 공적 마스크 오부제가 도입됐습니다. 구매 혼란은 줄었지만 여전히 물량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스크 오부제 시행 첫날의 모습을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된 첫날 오전 11시. 1시간 동안 수십여 명의 시민들이 약국을 찾았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약국 문을 연 지 30분 만에 마스크 160장이 동난 겁니다. 몇 군데 다녀봤는데 마스크가 아예 없어가지고 못 샀어요. 쉬는 시간 짬을 내 나온 직장인들은 더 허탈하기만 합니다. 일 때문에 마스크가 들어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잠깐 나와가지고 시간 돼서 이제 구할 줄 알았는데 몇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못 구하겠더라고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딱딱 맞춰가지고 다니면서 구하기는 예전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일부에선 마스크 오부제 시행으로 혼란이 줄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제한이 이루어지다 보니 대기 시간이 줄었다는 반응입니다. 우체국 판매할 때 1시간 반, 2시간은 서서 그래도 첫날에는 맨 처음에는 5장 샀었는데 그 다음은 이제 2장, 1장으로 바뀌어서 그나마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괜찮다고 보는데 하지만 약국마다 마스크가 공급되는 시간과 물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지금 회사 다 돌았거든요. 여기는 뭐 오전 때는 진짜 끝났다고 그러고 다른 데는 아예 물량이 안 들어왔다고 그러고. 그러면 내일은 몇 시에 와요? 그럼 늦으면 또 못 사는 거 아니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마스크 오브제가 마련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수요를 채우기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단지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발생한 원주 행구동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선별 진료 결과 검사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태장동 체육단지에서 원주시 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해당 아파트 피트니스 센터 이용객 283명에 대한 이동 선별 진료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 1일 신천지 신도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피트니스 센터에서 같은 시간대에 운동을 했던 주민 등 모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시가 인구 35만, 도내 최대 도시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잇따라 조성되면서 인구가 급증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 기업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정면을 읍이나 동으로 승격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올 2월 말 기준 원주시 인구는 35만 897명, 지난 2010년 2월 30만 8,447명에서 10년 만에 4만 2,450명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두드러지는 지역은 혁신도시가 위치한 반곡관설동과 기업도시가 조성된 지정면으로 각각 10년 새 2만 6천 명, 1만 9천 명 급증했습니다. 신시가지로 인구가 빠르게 유입된 결과입니다. 특히 지정면은 지난 2018년 2월까지만 해도 인구가 3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라 3년 만에 인구가 6배 늘어난 겁니다. 원주시는 올 연말이면 기업도시 당초 계획 인구인 3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정면의 인구가 2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지정면을 읍이나 동으로 승격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인구 2만 명 이상이면 읍으로 승격할 수 있고 도시적 산업인구 비율에 따라 동승격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기업도시 인구가 집중된 가곡리 지역만 동으로 분리하는 방안과 지정면 전체를 읍으로 승격하는 방안이 모두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 농촌지역 주민들은 도농복합 읍 승격을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대입 농어촌 자녀 특별 전형 등 읍면 지역의 유리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점 때문입니다. 근데 동은 조금 불리한 점이 있는가 봐요, 서로. 네, 그래도 농사 짓는 데 면적은 많잖아요. 사람은 얼마 안 살아도. 읍으로 가는 걸로 거의 대다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 서비스의 효율을 위해 동승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기업도시 입주민과 그 밖의 농촌지역 거주민의 민원 수요가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면 단위에서의 주요한 기능들은 일반적인 건축과 그다음에 인허가, 동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질적이지 않은 민원의 업무들이 일반적으로 다뤄지는 편입니다. 따라서 원주시에서 그 행정 수요가 늘어난 부분이 하지만 승인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동 분리에는 부정적이어서 사실상 분동은 어려울 것으로 원주시는 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승격 방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주민들이 판단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함께 간현리에 위치한 지정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원주시는 당장 늘어나는 민원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도시의 임시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인구 밀집 지역으로 본청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역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